종목을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들어가 기관들이 4.5% 정도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 대비 45% 정도가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 23%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22%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5천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10배 급등할 황제주 이 주식 원전보다 크게 갑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구독자 15만 5천 명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15만 명이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구독자 늘고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민 채널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투자 콘텐츠와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이나 자료집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일절 필요가 없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오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와 연준의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연준의 좀 이제 윌러 이사라든지 또는 이제 보우만 이사,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파월은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를 최소 2에서 3%포인트는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 의지는 굉장히 좀 이제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좀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죠. 그 부분에는 미국의 확실한 폭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유가 거의 뭐 6% 정도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국제유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물가 또한 좀 내려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란을 좀 굉장히 빠르게 타격을 해서 손을 못 쓰게 한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트럼프는 파월을 해고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저번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월이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면 충분히 트럼프에 의해서 좀 이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도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결의 이 흐름이 거의 깨지는 분위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이사인 보우만 이사와 윌러 이사, 이 사람들은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인자와 2인자 간에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충분히 1인자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명한 이 연준의 위원들 또한 조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연준의 리더십. 연준의 리더십이 지금 붕괴 직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볼커라고 있습니다. 네, 볼커룰의 창시자인 그 볼커도 과거에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한 그런 전적이 있는 그런 연준 의장인데, 이번에 파월 의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예측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를 조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반등을 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서 이렇게 미국장이 반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좀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면 또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2% 정도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좀 이제 제공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바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자금 유입에 민감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코스피 5,000 포인트도 좀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강조드린 게 뭐죠? 일단은 지금은 작은 종목들을 볼 필요가 없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좀 이제 대형주에서 낙수 효과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저한 유동성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20위권이나 30위권 이내. 그것도 한 못하겠다. 그러면 시가총액 웬만하면 1조 이상의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이제 좋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 주식 시장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 우리 한국 시장은 코스피 5,000 금방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살짝 주춤했죠. 일단 주춤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그동안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 영상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으로 좀 이제 진입이 되면 그러면 30조에서 많게는 100조의 자금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되더라도 또 어차피 또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MSCI 선진국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의 이 자본들이 지금 신흥국 쪽으로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이 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증거가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승이 나오는 장세는 증권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한다 이렇게 강조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차트 밑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검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S&P 500 그다음에 니케이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증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다 우상향이 나왔어요. 다 지금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는 흐름인데 우리 한국 코스피 보십시오. 평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들과 이격을 좁혀야 됩니다. 저들이 상승한 만큼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해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MSCI가 이제 불발이 됐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5,000이 좀 이제 조기 달성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는 조로의 찬스가 또 왔다라고 생각 들고 이미 상승한 종목도 많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과거에서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가 했을 때 결국에 대형주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시가총액 30위권 이내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종목 선별을 하셔야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현대차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렇게 또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해서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들어오고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변동성이 큰 장세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적었던 그러니까 순위 변동이 적었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건드려주고 있는지, 매집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신다면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또 좋은 수익을 좀 이제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3 종목 정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저희 수익맨 채널은 항상 어떤 부분을 추종을 하고 있죠? 뭐 차트를 추정하나요? 아니죠. 재물을 추정하나요? 아니죠. 저희 수익맨 채널은 철저하게 수급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중에서도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변동성을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하이브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보면, 자, BTS 완전체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그리고 글로벌 팬덤의 결집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매출 괜찮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가까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앨범, 콘서트, MD 등 전방위 수익 확대가 본격화가 된다. 추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 120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집 금액을 보니까 2,500억 정도네요. 자, 그리고 하이브의 시가총액 유통 주식 대비 시가총액 따져보니까 5.5조입니다. 그래서 2,500억과 5.5조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나누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4.5%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이브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유통 주식 시가총액 대비 4.5%를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매집 비율이 4.5%가 나오고요. 그래서 평균 단가 대비 45% 정도 상승이 일단은 가능하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단가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니까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5, 그러니까 4.5% 빼기 23을 하니까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대비, 평균 단가가 25만 원인데 25만 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22% 정도 기대 상승률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매집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매집을 했는지 계산을 해서 평균 가격 대비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적중을 할 수 있었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 정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집 비율이 큰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45% 정도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매집 비율이 100%가 되면 얼마나 상승할까요? 100% 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 넘게 매집을 하면 얼마나 갈까요? 200% 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있죠. 현대로템이 1년 동안 20% 정도 외국인 기관들을 매집하니까 어떻죠? 지금 200% 이상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제 살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순위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순위 변동이 작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가장 작았던 종목 바로 이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좀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급 맥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주의 수급 맥점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수급 계산하는 거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통주식 대비 시가총액을 구해봤어요. 27조입니다. 자, 유통주식과 그다음에 이 10거래일 간의 평균 가격
해보니까 27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동안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한 금액이 여기 1,700억 이렇게 나오죠. 자, 1,700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 맥점의 조건을 한번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27조에 0.3% 정도면 수급 맥점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렸는데 830억입니다. 자, 830억 이상을 10거래일 이내로 매수를 해주면 그럼 이제 수급 맥점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데 보니까 1,700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83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맥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나오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관세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낮아지면 인센티브 조정만으로 해서도 관세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과 인센티브 축소를 병행하면 관세 부담은 대부분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맞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견조한 이익 체력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종에서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노려보셔도 좋다. 상위 종목 치고는 변동성이 적었던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사촌 기아차도 우리가 한번 노려보셔야 되겠죠. 자, 기아차도 이제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026년도까지 전기차 중심의 EV 라인업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점유 확보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영향으로 실적 2분기 실적은 좀 이제 별로지만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좀 이제 가격 경쟁력 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승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이제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대비 시가총액을 따져보니까 22조입니다. 네, 22조고요. 자, 그다음에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따져보니까 1,400억. 자, 여기 1,440억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수급 맥점의 조건을 따져보니까 유통 주식 시가총액이 0.3 하면 67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670억 이상을 순매수를 한다면 그럼 이제 수급 맥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완벽하게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수급 맥점이 발생하면 또 꾸준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기아차와 현대차, 하이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돈을 풀고요. 중국도 돈을 풀고 우리 한국도 돈을 풀고요. 일본도 돈을 풀고 그다음에 유럽도 돈을 풀고 그 외 등등 많은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금방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당분간은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와 현대차, 기아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숙면 채널이 100% 무료로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종목들의 메이저 수급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급 추적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장시하기 전에 제가 항상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그 뉴스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장주는 무엇인지 이렇게 매일매일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 분석을 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또 급등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그다음에 자료집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있죠? 더보기란에 링크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데 전화번호는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숙민 채널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개인 투자분들의 이 전화번호를 절대로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특히나 전화번호 뭐 자료를 준다 뭐 해 준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 수집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또 이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 가지고 또 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전화번호는 정말 좀 "노출을 자제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 수익민 채널 구독자 늘어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 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아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좀 이제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안 달아 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작은 한 줄 정도의 응원 댓글 한 번씩 짧게나마 남겨 주시면 제가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좀 드리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면 뭔가 '좋은 결과가 또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 영상의 길이를 좀 줄여 보기 위해서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